제가 이번에 공유드릴 논문은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is not all need라는 논문으로 이번 트리플 AI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컨셉이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Unified Benchmark for the Unknown Detection Capability of Deep Neural Network라는 논문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요거를 같이 조금 곁들이는 느낌으로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와 자율주행 자동차나 수술 장비 같이 좀 안전이 최우선되는 종목들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델이 동작하는 중에 잘못된 입력들을 감지를 하고 인퍼런스 과정에서 제외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이 모델에 들어오는 입력들 중 unsafe input instance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였지만 연구들마다 이 unsafe input instance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정의를 바탕으로 한 실험 세팅상에서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unsafe input instance의 정의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학습 때 관찰된 데이터 분포와 다른 분포에서 유래한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델에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보통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고요. 이 후자는 이 논문에서 Out of Model Scope Detection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둘은 unsafe input instance의 정의만 다르고 감지하는 방법은 서로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요. 이 밑에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safe input과 unsafe input을 구분하도록 하는 일종의 원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이 만들어진 바운더리로 input instance를 accept할지, 리젝할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OOD 디텍션과 OMS 디텍션이 정의하고 있는 unsafe input instance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OOD 디텍션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이면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비슷한 인풋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해야 하고 그 밖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상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학습 때 관찰된 트레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 즉 인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를 세이프 인풋으로 보고 그 이외의 데이터인 out of distribution의 데이터들은 unsafe input으로 봅니다. OMS 디텍션은 이제 학습 때 관찰된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라도 모델이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로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면 이를 세이프 인풋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OMS 디텍션의 unsafe input은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데이터가 되고요. 여기 M 펑션은 모니터 펑션을 나타내는데요. OMS 디텍션에서는 이게 F가 들어가서 모델에 디펜던트한 반면 OOD 디텍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OMS 디텍션은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이제 얘가 세이프 인풋인지 아니면 언세이프 인풋인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모니터 펑션이 모델에 디펜던트 하게 되고 OOD 디텍션은 모델과는 상관없이 데이터가 인디스트리뷰션인지 아니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지에 이제 세이프 인풋인지 언세이프 인풋인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니터 펑션과 모델은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은 이 둘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노운 디텍션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이면서 정확한 예측을 한 데이터를 이제 세이프 인풋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도 인디스트리뷰션이지만 틀린 예측을 가지는 데이터와 그리고 OOD 데이터들을 unsafe 인풋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unsafe 인풋을 디텍션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큰 두 가지의 갈래들 중에 OOD 디텍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OOD 디텍션 연구들에서도 out of distribution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를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어디까지를 인디스트리뷰션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볼 것인지는 모델의 쓰임새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리터처는 크게 노블티, 그리고 코베리에이 시프트,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어택 시나리오에 따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합니다. 또 노블티는 가장 흔한 OOD 디텍션의 시나리오로 모델이 학습 때 관찰하지 못한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도록 학습한 클래시파이어에 개구리 이미지가 주어지는 경우가 이에 속하고요. 코베리에이트 시프트에서는 이미지가 담고 있는 오브젝트의 그라운드 트루스는 모델이 학습 때 관찰한 클래스들 중 하나이지만 다양한 퍼터베이션에 의해 시멘틱이 손상된 데이터들을 OOD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어택에서는 모델이 높은 컨피던스로 틀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조작된 데이터들을 OOD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OOD 정의로도 인디스트리뷰션이나 OOD 정의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나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코베리 시프트 시나리오에서 퍼터베이션 레벨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부터 OOD 데이터로 볼지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기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퍼터베이션 레벨 2에서 이 모델의 어큐러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오리지널 이미지에 비해서 93.7%에서 80.4%로 약 13% 정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80% 정도로 올바른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벨 2의 이미지들을 OOD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드버서리얼 어택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점인데요. 만약 어드버서리얼 어택에서 제한된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픽셀 몇 개를 랜덤으로 바꿔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유도해낸다면 이런 이미지들도 어드버서리얼 어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노블티 시나리오에서는 그래도 코벨리 시프트나 어드버서리얼 어택보다는 좀 OOD 데이터가 학습 때 관찰하지 못한 데이터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습 때 관찰된 클래스의 이미지이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된 이미지를 여전히 인디스트리뷰션으로 볼 수 있을지와 같은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그림에서 맨 오른쪽 줄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를 여전히 원래 레이블 정보를 잘 담고 있는 이미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노블티 시나리오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또 다른 OOD 설정은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나 다른 시멘틱을 가지는 데이터를 OOD로 설정할 것인지인데요. 이 노블티 시나리오에서도 언세이프 인풋을 디텍션하는 태스크들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OOD 디텍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셀 리코그니션이 있습니다. OOD 디텍션의 실험 설정은 대부분 시파10과 숫자 이미지인 SVH 혹은 시파10과 풍경 이미지인 L선을 구분하는 문제 같이 인디스트리뷰션과 OOD 데이터 사이의 시멘틱이 확연히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오픈셀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인디스트리뷰션과 가까운 시멘틱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OOD 데이터로 고려를 해요. 그래서 오픈셀 리코그니션에서의 실험 세팅은 흔히 하나의 데이터셋을 두 개로 나누어서 시파10이면 5개, 5개 이렇게 랜덤으로 나눈다던가 해서 한쪽을 인디스트리뷰션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OOD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 세팅은 이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모델이 디플로이 된다면 어느 한쪽의 OOD만, 가까운 인디스트리뷰션과 시멘틱이 가까운 OOD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먼 OOD만 들어온다든가 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에서는 모델이 정말로 OOD를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학습되었다면 인디스트리뷰션과 시멘틱이 가깝든 멀든 간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 주황색이 인디스트리뷰션이라 본다고 하면은 호랑이와 사자를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다면 이제 호랑이 이미지와 사자 이미지가 인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가까운 표범 이런 걸 니어 OOD 그리고 이런 초록색 차, 비행기 그러니까 아예 다른 파 OOD 이런 니어 OOD와 파 OOD를 모두 OOD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를 OOD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다른 요 밑에 기술들은 다른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오른쪽 요 그림은 엠니스트, 시파텐 그리고 이미지넷의 트레인 이미지의 디멘션을 아주 확 줄였다가 점차 늘려가면서 이 트레인 이미지 간의 인터폴레이션 안에 테스트셋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미지의 센터 부분만을 크롭해서 디멘션을 줄인 경우이고 빨간색은 서브샘플링을 통해 디멘션을 줄인 경우인데요. 이를 보면 디멘션이 증가할수록 같은 데이터셋의 이미지임에도 테스트셋 이미지가 트레인셋 이미지의 인터폴레이즘에 속할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학습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여기 그래프에 나타난 디멘션 여기 한 147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나타난 디멘션보다도 훨씬 하이 디멘션의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트레인 이미지의 인터폴레이션 레짐에 속하는 테스트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같은 데이터셋이 테스트 이미지라도 이를 확실하게 트레인셋과 같은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유일하게 명확히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데이터뿐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OOD 데이터셋의 정의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OD 정의의 모호함을 해결한다고 해도 그럼 OOD 디텍션이 OMS 디텍션을 대신하거나 이거의 서브 카테고리가 될 수 있지는 않아요. 이 두 디텍션 간의 셀프 인스턴스의 정의 차이로 크게 이런 두 가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주황색 원이 OOD 디텍션의 셀프 인스턴스로 간주하는 부분인 인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고요. 이 파란색이 OMS 디텍션이 셀프 인스턴스로 간주하는 모델의 예측이 정답인 데이터 집합을 나타냅니다. OOD 디텍션에서는 그림에서 이 파란 영역, 이 파란색 칠해진 이 부분인 OOD지만 맞출 수도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칠해진 인디스트리뷰션이지만 틀리는 데이터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파란 영역은 모델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파빌리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완벽한 OOD 디텍터가 있다면 또 초록색 박스의 이미지와 같이 사실 모델이 맞출 수 있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인풋들을 모두 리젝할 거예요. 이는 모델이 주어진 인풋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제시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주황색 영역이 인디스트리뷰션 에러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안전이 매우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여기에 틀린 예측을 하니까 매우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OOD 디텍션에서는 여기가 인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언노운 디텍션은 이 연두색 영역을, 이 초록색 영역을 셀프 인스턴스 레지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인디스트리뷰션 중에서도 이제 맞춤 데이터들만을 셀프 인스턴스로 보고 그리고 노블티 클래스, 그러니까 새로운 클래스만을 OOD로 보기 때문에 언노운 디텍션에서는 이 파란색 영역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코베리 시프트나 어드버스를 어택해서 발생하는 OOD 이미지는 오라클이 보기에 모델이 학습 때 관찰한 클래스들 중 하나로 레이블을 할당을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노블티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OOD들은 전혀 다른 클래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모델이 맞출 수 있는 이미지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언노운 디텍션은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 보자면 인디스트리뷰션 에러의 영향을 고려한 태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은 상황을 예시로 각 디텍션 태스크를 정리해보면 이 밑에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사자와 호랑이를 분류하는 태스크이고 이 어두운 이미지들은 이제 모델이 잘못 예측하는 인디스트리뷰션 이미지라 보고 그래서 뭐 near OOD, far OOD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OOD라고 보면은 이제 OOD 디텍션의 경우에는 모델이 맞췄건 틀렸던 간에 인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어셉을 하고 OOD라면 리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노운 디텍션의 경우에는 인디스트리뷰션이면서 맞춘 데이터만 어셉을 하도록 하고 인디스트리뷰션이지만 틀린 데이터와 OOD 데이터들은 리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OMS 디텍션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이면서 맞춘 데이터, 그리고 OOD이지만 맞춘 데이터들을 어셉을 하도록 하고 인디스트리뷰션이면서 틀린 데이터하고 그리고 아예 다른 이런 OOD 데이터들은 리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OMS 디텍션은
틀린 예측을 리젝한다는 딱 딥러닝 모델을 디플로이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OMS 디텍션은 OOD에서 사용하는 실험 설정에서 세이프 인스턴스와 언세이프 인스턴스의 범위만 조금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OOD의 실험 세팅을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의 실험 세팅 상에서 OOD 디텍션에서 제한된 방법들의 이 OOD 디텍션 성능과 그리고 OMS 디텍션 성능을 비교하여 그 OOD 디텍션 결과로 시스템의 세이프티를 판별하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총 27가지 OOD 시나리오를 실험을 해보았고, 그리고 2가지의 딥러닝 모델, 그리고 6가지의 OOD 디텍션 방법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실험에 사용한 척도는 옵티멀 레퍼런스 스레시홀드를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실험에서 주로 관찰한 상황은 OOD 디텍션 메소드들의 OOD 디텍션 성능과 OMS 디텍션 성능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 방법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본 거는 만약 OOD 디텍터가 아주 완벽하다면 그러면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건 완벽한 OOD 디텍터가 아까 그 다이어그램에서의 인디스트리뷰션 에러와 모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완벽한 OOD를 가정했을 때 앞에서 보았던 이런 이 태스크들에 대한 그 OMS 리콜과 OMS 프리시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OMS 리콜이 1보다 낮다는 의미는 인디스트리뷰션 에러에 속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인디스트리뷰션이지만 틀리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OMS 프리시전이 1보다 낮다는 것은 OOD 데이터이지만 모델이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왼쪽의 리콜을 보시면은 모두 1보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코베리 시프트랑 어드버스 어택 경우에는 더 안 좋은 리콜 값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프리시전, 아니 이 노블티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냥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 코베리 시프트와 어드버스 어택에 대해서는 꽤 낮은 값을 보여주어서 이 2가지 시나리오에서는 그 OOD 데이터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델이 맞출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OOD 디텍션에서의 성능과 OMS 디텍션에서의 성능을 비교해서 OOD 디텍션을 OMS 디텍션의 일종의 프록시로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결과인데요. 이 매트리스는 각 방법 페어 간의 우열 관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여기 y-axis 부분이 x-axis에 있는 방법보다 좋은 경우를 나타내고, 빨간색은 그 반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흰색은 통계상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OOD와 OMS 매트리스가 똑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왼쪽의 리콜을 보시면 OOD에서 좋은 방법이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에러를 탐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OMS를 보시면 OTP 이 방법이 제일 높은 리콜을 보이면서 그걸 가장 보수적으로 인디스트리뷰션을 판별하는 방법임을 보여주지만, OOD에서는 이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에서도 OOD와 OMS 디텍션에서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요. 따라서 이 OOD 디텍션으로 모델의 세이프티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OMS 디텍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좀 간단한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틀리는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대로 맞추는 데이터들로만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OOD 디텍션의 경우에서는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고, 그 이외의 데이터들을 OOD로 보기 때문에 인디스트리뷰션 전체의 모델을 피팅시키는, 그러니까 전체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피팅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설정이지만, 그 OMS 디텍션을 생각을 해본다면 맞추는 데이터와 틀리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 분류되는 데이터들에까지 모델을 피팅시키는 것은 OMS 디텍션의 컨셉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C410의 각 클래스의 트레인 데이터 임베딩을 2D로 변환해서 플로팅한 그림인데요. 요 초록이 제대로 맞추는 데이터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틀리는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거의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요런 틀리는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요 바운더리 박스를 그린다면 이 주황색과 같은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요런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이제 바운더리를 그린다면 이렇게 조금 더 딱 맞는 사이즈의 파란 바운더리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틀리는 트레인 이미지 데이터를 제거를 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의 OMS 디텍터를 만들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이 표가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와, 그리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학습 때 틀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학습한 경우의 OMS 결과를 나타냅니다. 확실히 잘못 분류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학습함으로써 이렇게 이 리콜을 보시면 리콜한 프리시전을 보시면 OODA지만 맞추는 데이터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리콜을 보시면 인디스트리뷰션 에러를 이제 셀프 인스턴스로 판별하는 오류는 줄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본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으로 딥러닝의 세이프티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를 지적을 하고 이걸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잘못 예측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거하고 훈련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더 좋은 세이프티 모니터링 펑션을 학습하기 좋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현재 OOD 리서치 방향에서 OMS 컨셉을 적용하는 데는 사실상 크게 바꿔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의 세이프티를 측정하는 데 OMS 디텍션, 즉 잘못된 예측을 가질 수 있는 샘플들을 디텍션하는 능력에 포커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